안녕하세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의 건강 이야기를 들어온 생활 건강 안내자입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기운이 없고 계단이 힘들어요. 그 시작점은 대개 근육과 단백질 습관에서 출발합니다. 지난주만 해도 70대 중반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예전엔 시장 보러 가는 게 산책이었는데 이젠 집 앞 계단만 봐도 한숨이 나요.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불안에서 희망으로 가는 5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걸어보려 합니다. 근육이 어떻게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지, 그리고 매일의 작은 선택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드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 식탁과 오늘 운동이 달라질 겁니다. 혹시 최근 들어 평소에 쉽게 해오던 일들이 조금씩 버거워지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 부엌에서 그릇 정리하는 것, 세탁물 널기 위해 팔을 올리는 것. 이런 사소한 동작들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아주 천천히 조용히 시작됩니다. 처음엔 오늘 좀 피곤하네 하고 넘기다가 어느 순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이런 작은 불편함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균형 감각이 흔들립니다. 걸을 때 발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한 순간들이 늘어나죠. 그러다 정말 넘어지는 날이 오면 그때부터는 외출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고 약값과 치료비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저는 이런 흐름을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핵심은 바로 근육 소실에 있어요. 우리 몸의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방치하면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근육이 줄면 일상 동작이 불안정해지고 한 번 다치면 회복하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결국 건강도 위협받고 의료비 지출도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작년 봄 박인호님이라는 72세 은퇴 교사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산책 10분도 버거워하셨어요. 선생님, 집 앞 공원 한 바퀴도 다 돌기 전에 벤치에 앉고 싶어져요. 숨도 차고 다리도 무겁고 이러다 집에만 콕 박혀있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그분의 하루 식단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아침엔 죽이나 토스트 한 조각, 점심엔 국수나 김치찌개, 저녁엔 밥과 나물 위주였어요.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은 일주일에 2~3번 정도뿐이었죠. 몸무게는 표준이었지만 근육량은 또래 평균보다 한참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어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하나씩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엔 달걀 하나나 두유 한 잔, 점심엔 두부반모나 생선 한 토막, 저녁엔 콩이나 닭가슴살을 조금씩, 그리고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를 하루에 30번씩 나눠서 해보자고 했어요. 처음 2주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이런 걸로 정말 달라질까요? 하시며 의심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 조금씩 다른 느낌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고 계단 한층 올라가는 게 예전보다 수월해진 것 같다고요. 2달째가 되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매일 다니시는 공원에서 벤치에 앉지 않고 한 바퀴를 완주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바퀴, 3바퀴까지 거뜬하게 도셨습니다. 선생님, 40분을 걸어도 숨이 안 차요.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져요. 3개월째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포기했던 등산을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높지 않은 동네 뒷산이지만 정상까지 올라가서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고 내려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이 말을 듣네요.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근육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반응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음식에서 단백질을 챙기고 일상 속에서 근육에 작은 자극을 주고 충분한 물을 마시기. 이 3가지만 꾸준히 연결해도 근육은 다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돌아오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 장 보러 가실 때 달걀, 두부, 생선 중 하나를 꼭 담아보세요. 내일 아침 식탁에 앉으시면 밥이나 빵만 드시지 마시고 단백질 하나를 곁들여 드세요. 그리고 하루에 15분만 TV 보시면서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를 반복해 보세요. 무릎이 아프시면 팔걸이를 짚고 하시면 돼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서 한 달 뒤엔 분명히 다른 아침을 맞이하실 거예요. 계단이 갑자기 가파라졌다는 표현을 참 자주 듣습니다. 몇십 년을 다녔던 지하철역 계단인데
어느 날부터 정말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실 계단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근육이 변한 거겠죠? 이런 변화는 정말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됩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거나 주름이 늘어가는 것처럼 근육도 세월과 함께 줄어들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변화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50대 이후부터는 매년 약 1% 정도씩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 속도가 조금씩 빨라져서 매년 1.5%에서 2%씩 줄어들기도 해요. 10년이 지나면 근육의 15에서 20%를 잃는 셈이죠. 근육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바로 균형 감각의 변화예요. 걸을 때 발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계단을 내려갈 때 한 발 한 발이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 넘어질까 봐 걱정이 되고 외출을 줄이게 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활동량이 더 줄어들고 그러면 근육은 더 빨리 없어져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혹시 지난 1년을 돌이켜보시면서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넘어지고 나면 회복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까지 잃기 쉬워요.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작년 가을에 만난 이명숙님이라는 68세 전업주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장 보러 갈 때마다 중간중간 쉬어야 했어요. 예전엔 시장 한 바퀴 도는 게 운동이었는데 이젠 10분 걸으면 벤치를 찾고 있어요. 집에서 마트까지 500m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집안일도 점점 버거워진다는 거였어요. 빨래를 넣는데 팔을 들어 올리는 게 힘들고 청소기를 끌고 다니는 것도 예전만 못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어디 아픈 곳이 있나 싶어서 병원에도 가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그럼 이게 나이 드는 거구나 싶어서 체념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활동량이 많이 줄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매일 시장도 가고 동네 한 바퀴도 돌고 집안일도 척척 해치우셨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일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소파에서 TV를 보며 보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식단도 문제였어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 식사 준비가 귀찮아서 간단하게 라면이나 죽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끔 생선이나 고기를 드시긴 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였죠.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시작했어요. 하나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 다른 하나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었어요. 식사할 때는 채소부터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반찬을 하나씩 추가했고요. 운동은 정말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돌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기, TV 보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설거지할 때 발뒤꿈치 들기. 하루에 총 20분 정도였어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이런 걸로 정말 달라질까 싶어요. 운동이라고 하기엔 너무 쉬운 것 같고, 그런데 6주째부터 조금씩 다른 느낌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고, 계단 한층 올라가는 게 예전보다 수월해진 것 같다고요. 2개월째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못 갔던 전통시장에 다시 가신 거예요. 선생님, 30분을 걸어도 중간에 앉지 않았어요. 옛날처럼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상인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3개월째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병원에서 근력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악력도 늘고 다리 힘도 크게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외출이 즐거워졌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혼자 산책하는 것도. 예전엔 집이 제일 편했는데 이젠 밖에 나가고 싶어져요. 6개월 뒤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하고 싶어 했던 수영을 시작하신 거예요. 물속에서 걷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몸이 가볍고 균형도 잘 잡혀요. 이제 평영도 배우고 있어요. 근육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측정하고 막고 되돌릴 수 있어요. 소나기 힘을 재는 악력계 같은 건 인터넷에서 10,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의자에서 팔을 쓰지 않고 일어나기를 10번 연속으로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런 간단한 지표들로 내 상태를 확인하고 변화를 느낄 수 있거든요. 수치로 확인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보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요. 이번 주엔 악력이 2kg 늘었네. 의자 일어나기를 12번까지 할 수 있게 됐네 하면서 말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내일 아침에는 달걀 2개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달걀이 부담스러우시면 그릭 요거트 한 컵도 좋아요. 그리고 TV 보시면서 의자 스쿼트 10번씩 3번에 나눠서 해보세요.
의자 팔걸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면 돼요. 이런 작은 반복이 내일의 균형을 지켜주고 한 달 뒤에 활력을 만들어줄 거예요. 혈압 수치가 들쑥날쑥하고 식사 후에 유독 졸음이 심해진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침엔 괜찮은데 점심 먹고 나면 눈이 감겨요. 혈압약을 먹는데도 수치가 계속 변해요.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듣죠. 사실 혈관 건강과 혈당 관리는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하나도 함께 흔들려요. 그런데 다행히도 식탁에서의 작은 순서 하나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혹시 요즘 들어 식후에 몸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을 자주 받으시나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하기 쉬워요. 또 혈당도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피로감과 졸음이 몰려오죠. 반대로 단백질을 충분히 그리고 올바른 순서로 드시면 혈당이 상승 곡선이 완만해져요. 마치 가파른 언덕길을 완만한 경사로로 바꿔주는 것 같아요. 식사는 하루에 3번, 매일 반복되는 최고의 치료제인 셈이죠.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경험하신 분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작년 여름에 만난 최경수님이라는 66세 은퇴 택시기사분입니다. 그분은 정기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어요. 30년 넘게 택시 운전하면서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하루 식단을 들여다보니 정말 불규칙했어요. 아침은 거의 거르고 점심은 급하게 김밥이나 라면, 저녁은 집에 와서 밥 2그릇에 자극적인 반찬들로 배를 채우시는 패턴이었어요. 단백질은 일주일에 2~3번, 그것도 삼겹살이나 치킨 같은 기름진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선생님, 택시 운전하다 보면 제때 먹기가 어려워요. 손님 태우고 나서 틈틈이 먹는데 간편한 것들 위주로 먹게 돼요. 밥 한 그릇 후딱 먹고 바로 운전대 잡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식후 졸음이었어요. 특히 점심 먹고 나서 2~3시간 동안은 정말 심했대요. 운전 중에 졸음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하루에 5~6잔은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아침에는 더 피곤하고 혈압도 문제였어요. 아침에는 140에서 90 정도였는데 오후가 되면 160에서 100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식사 패턴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시니까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전 중에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식사 순서였어요. 외식을 할 때도 채소가 들어간 반찬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시도록 했어요. 김밥 대신 참치김밥을 고르고 라면 대신 순두부찌개를 시키고 치킨 대신 생선구이를 주문하는 식으로 바꿨어요. 처음엔 좀 귀찮더라고요. 메뉴판을 더 자세히 봐야 하고 단골집에서도 평소와 다른 걸 주문해야 하고 간식도 바꿨어요. 커피랑 함께 먹던 도넛이나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이나 그릭 요거트를 차에 준비해 두셨어요. 처음엔 맛이 좀 심심했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이게 더 속이 편하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을 꼭 포함시킨 거였어요. 아침에 시간이 없을 때는 달걀 2개나 두유, 점심에는 생선구이나 두부 요리,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콩 요리를 드셨어요. 한 달 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점심 먹고 나서 졸음이 확실히 줄었어요. 예전엔 2시간 정도 정말 힘들었는데 이젠 그 시간대에도 운전에 집중할 수 있어요. 2개월째엔 혈압에도 변화가 왔어요. 아침 수치는 130에서 85 정도로 내려갔고 오후에도 140에서 90을 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혈압이 비슷하게 유지되니까 머리도 덜 아프고 몸도 가벼워요. 4개월 뒤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는데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오고 공복 혈당도 많이 개선되어서 약물 치료를 일단 미루기로 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변화는 흔하지 않다고 앞으로도 지금 식습관을 유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뒤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분이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몸이 좋아지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새로운 도전을 해볼 용기가 생겼어요. 지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데 규칙적인 식사가 가능해져서 더 좋아요. 단백질의 종류도 중요해요. 식물성 60%, 생선 30%, 기타 동물성 10% 정도의 비율로 드시면 혈관 건강에 특히 좋아요. 콩이나 두부, 견과류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등푸른 생선은 뇌와 눈 건강까지 함께 챙겨줘요. 반대로 가공육이나 짠 반찬들은 멀리할수록 좋아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혈압에 좋지 않거든요.
김치나 젓갈 같은 짠 반찬도 조금씩만 드시고 대신 나물이나 샐러드 위주로 채워보세요.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식탁에 앉으시면 가장 먼저 나물 한 젓가락부터 드세요. 그 다음에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외식할 때도 메뉴판에서 단백질이 보이는 요리부터 고르세요. 생선구이, 순두부찌개,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순서는 마치 약속처럼 매 끼니 반복하시면 돼요. 한 달만 지나도 식후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후만 되면 눈이 감겨요. 머리가 뿌옇고 집중이 안 돼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흔해지는 고민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뇌와 몸의 에너지 공장들이 단백질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적절한 영양소가 공급되면 70대, 80대에도 충분히 맑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혹시 요즘 예전만큼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엔 괜찮은데 점심 먹고 나면 몸도 마음도 무거워지고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 즉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발전소들의 중요한 재료예요. 이 발전소들이 제대로 작동해야 온몸에 활력이 돌고 뇌도 맑게 유지될 수 있어요. 또한 기억력과 기분을 좌우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도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져요. 충분한 단백질은 몸과 머리를 동시에 맑게 해줍니다. 마치 흐린 안경을 깨끗하게 닦은 것처럼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년 겨울에 만난 윤재호님이라는 64세 은퇴 은행원분입니다. 그분은 매일 오후가 되면 견딜 수 없는 졸음과 무기력감에 시달리셨어요. 선생님, 아침에는 괜찮아요.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런데 점심 먹고 나서 2~3시간 동안은 정말 힘들어요. 머리가 멍하고 눈이 감기고 소파에 누워있으면 그대로 잠들어 버려요. 더 큰 문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밤잠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였어요. 오후에 깊게 잠들면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더 피곤한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예전엔 오후에도 집중해서 책도 읽고 친구들과 바둑도 두고 그랬는데 이젠 그런 일들이 다 귀찮아져요.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은 아예 피하게 되고 점점 멍하니 TV만 보고 있어요. 그분의 식단을 살펴보니 아침은 주로 토스트나 시리얼, 점심은 국수나 김치찌개, 저녁은 밥과 반찬 위주였어요. 단백질이 제대로 들어간 식사는 일주일에 3~4번 정도뿐이었죠. 혼자 사니까 요리하기가 귀찮아서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차리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고기나 생선은 손질도 해야 하고 냄새도 나고 뒷정리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편하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어요. 가장 먼저 바꾼 건 아침 식사였어요. 토스트 대신 달걀 2개와 우유 1잔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아침에 달걀 삶는 게 귀찮았는데 한 번에 일주일치를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두니까 편하더라고요. 우유도 그냥 차가운 걸 마시기보다는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니까 속도 편하고요. 점심은 국수나 김치찌개 대신 순두부찌개나 된장국, 미소된장국 같은 것들로 바꿨어요. 두부가 들어간 국물 요리들이니까 단백질도 충분하고 만들기도 간편했죠. 두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냄새도 안 나고 조리법도 간단하고 순두부찌개 끓일 때 달걀 하나 더 넣으면 단백질도 더 늘리고 맛도 더 고소해져요. 가장 큰 변화는 운동 후 간식이었어요. 그분이 매일 하시는 산책 후 30분 이내에 우유 1잔과 견과류 1줌을 드시도록 했어요. 운동 직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에도 좋고 에너지 생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산책하고 돌아와서 바로 우유를 마시니까 예전보다 덜 피곤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견과류도 생각보다 맛있어요. 호두, 아몬드, 땅콩을 섞어서 하루 1줌씩 먹는데 씹는 맛도 좋고 고소해요. 한 달 뒤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오후 졸음이 확실히 줄었어요. 예전엔 2시부터 5시까지가 정말 고비였는데 이젠 그 시간에도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볼 수 있어요. 2개월째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쉬었던 바둑 모임에 다시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바둑을 둘 때 수를 읽는 게 예전보다 수월해지고 집중력도 오래 지속돼요. 3개월째에는 새로운 취미까지 생겼어요. 선생님, 요즘 독서 모임에 가입했어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정해서 읽고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임이에요. 예전엔 책을 읽다가 중간에 졸거나 집중이 안 됐는데 이젠 끝까지 읽을 수 있어요. 6개월 뒤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뉴스도 보고 친구들과 메신저로 대화도 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기분이에요. 단백질 섭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아침 공복에 먹는 첫 번째 그릇과 운동 후 30분 이내 이 두 타이밍을 꼭 지키세요. 하루 총량은 체중 1kg당 1.2에서 2g 정도를 목표로 하되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3끼로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이나 생선 위주로 드세요. 콩, 두부, 견과류 등 푸른 생선 같은 것들이 소화도 잘 되고 부담도 적어요. 그럼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아침 기본 세트를 만들어 보세요. 달걀 2개와 그릭 요거트 1컵 또는 두부 반 모로 끓인 미소국이면 충분해요.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신 후에는 우유 한 잔과 견과류 한 줌으로 회복을 도와주세요. 물도 잊지 마세요. 하루에 8잔 이상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이 몸에서 제대로 일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한 달 뒤에는 분명히 다른 오후를 경험하실 거예요.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충제만 의지하다가 속 불편함이나 갈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습관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요. 진정한 건강 루틴은 단순해야 하고 맛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내 몸이 편해야 지속할 수 있어요. 복잡한 방법보다는 매일 반복할 수 있는 간단한 원칙들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건강법을 시도해 보셨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며칠 지나면 귀찮아지고 결국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셨을 거예요. 과도한 가공육, 짠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혈관과 신장에 부담을 줘요. 단백질 보충제도 보조수단일 뿐 기본은 여전히 자연스러운 음식이어야 해요. 적절한 비율과 타이밍, 충분한 수분이 맞아야 소화와 흡수가 편안하거든요.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강정희님이라는 70세 은퇴 공무원분입니다. 그분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셔서 여러 가지 보충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선생님, 몸에 좋다고 하는 건 다 해봤어요. 단백질 파우더, 비타민,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까지 한 달에 보충제 값만 20만 원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속이 불편하다는 거였어요. 특히 단백질 파우더를 물에 타서 마시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도 차고 때로는 설사를 하기도 했대요. 아침에 단백질 파우더 1스푼, 점심 후에 1스푼, 저녁에 또 1스푼. 하루에 3번씩 마시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해요. 이게 정말 몸에 좋은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식사도 문제였어요. 보충제에만 의존하다 보니 정작 제대로 된 식사는 소홀해졌어요. 어차피 단백질은 파우더로 채우니까 식사는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밥이랑 김치, 나물 정도로만 간단히 먹고요. 그래서 체중은 오히려 늘었고 혈당도 조금씩 올라갔어요. 보충제를 이렇게 열심히 먹는데 왜 몸은 더 안 좋아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보충제는 일단 모두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두부, 생선, 콩, 견과류 이런 것들로 돌아가 보자고 했어요. 처음엔 이런 걸로 충분할까?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다양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바꾼 건 아침 식사였어요. 단백질 파우더 대신 두부 반모를 계란찜처럼 만들어서 드시거나 삶은 달걀 2개와 우유 한 잔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두부 계란찜은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두부 반모에 달걀 하나, 파 조금, 소금 살짝 넣고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끝이에요. 간편하면서도 든든하고요. 점심에는 생선 요리나 콩 요리를 하나씩 추가했어요. 고등어구이, 갈치조림, 콩나물국, 두부조림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해먹었어요. 마트에서 손질된 생선을 사면 요리하기도 어렵지 않고요.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활용한 요리들을 시도해봤어요. 닭가슴살은 퍽퍽할 줄 알았는데 토마토와 함께 볶으니까 촉촉하고 맛있더라고요. 두부 스테이크도 간장 양념에 구우니까 정말 고소해요. 간식도 자연스러운 것들로 바꿨어요. 가공된 단백질바 대신 견과류 한 줌이나 그릭 요거트에 과일을 넣어서 드셨어요. 호두, 아몬드, 땅콩을 섞어서 작은 통에 담아두고 하루에 한 줌씩 먹었어요. 씹는 맛도 좋고 자연스럽게 포만감도 느껴져요. 한 달 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선생님, 속이 정말 편해졌어요. 더부룩함도 없고 가스도 안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2개월째에는 체중 변화도 있었어요. 3kg 정도 빠졌는데 근육량은 오히려 늘었대요. 병원에서 체성분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근육량이 2kg 늘고 체지방이 5kg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혈당도 개선되었어요. 공복 혈당이 110에서 95로 내려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변화는 약물 치료보다 더 의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뒤에는 완전히 새로운 루틴이 정착되었어요. 이제는 보충제 없이도 충분해요. 매일 먹는 음식들이 다양하고 맛있어서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내 몸에 맞는 루틴을 만들려면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한 주를 6에서 8개의 정해진 메뉴로 단순화해 보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은 두부 스테이크, 화요일은 고등어구이, 수요일은 닭가슴살 토마토 볶음, 목요일은 순두부탕, 금요일은 병아리 콩 샐러드, 토요일은 달걀 토스트, 일요일은 자유롭게. 이렇게 정해놓으면 장보기도 쉽고 요리하기도 쉬워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이 눈에 보이게 차리면 실천하기도 훨씬 수월해져요. 물도 체계적으로 마셔보세요. 큰 물병에 오전용 3줄, 오후용 3줄 표시를 해두고 하루에 2리터를 천천히 나눠서 마시는 거예요. 단백질이 몸에서 제대로 일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간식도 건강하게 바꿔보세요. 가공육이나 과자 대신 사과 1개와 요거트 또는 견과류 1줌으로 교체하면 돼요. 주간 장보기 리스트도 고정해보세요. 달걀, 두부, 등푸른 생선, 콩이나 견과류, 요거트, 잎채소. 이 6가지만 냉장고에 항상 준비해 두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한 한 끼를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는 거예요.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해요. 가끔 외식하거나 간편식을 드셔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5일만 잘 지켜도 몸은 분명히 변화를 느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근육부터 혈관, 혈당, 뇌 건강, 그리고 나만의 루틴까지 5걸음을 함께 걸었습니다. 불안은 내일로 미뤄봐도 저절로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한 숟가락의 단백질과 10분의 움직임은 오늘 바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냉장고를 열어서 달걀과 두부가 보인다면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첫날입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앉으실 때 단백질 하나를 곁들여 보세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작은 운동도 시작해 보세요. 한 달 뒤에는 거울 속 표정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계단을 오를 때의 숨소리가 가벼워지고 오후에 졸음이 줄어들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서 저는 내일도 같은 목소리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향한 첫걸음, 바로 지금 시작해 보세요.